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이나 SNS 같은 데서 도브빈으로 머리 감으니까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 이거 완전 탈모인 희망 아니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짜 이 비누 하나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바로 이 도브비누와 탈모 관리, 그 소문의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비누로 머리를 감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죠. 근데 이상하게 도브비누만 이렇게 좀 긍정적인 후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가 뭔지, 성분부터 효과,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딱 정확한 정보로 나한테 맞는 두피 관리는 이거구나. 이걸 찾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거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도브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 일반 비누랑은 다르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큰 오해이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쓰는 비누는 그 기름 성분을 강한 알칼리로 끓여서 만들어요. 비누화 과정이라고 하죠. 이게 세정력은 진짜 좋은데 두피에 직접 닿으면 필요한 유분까지 싹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해지고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비누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뻣뻣하고 두피가 땡기는 느낌이 드는 거였군요. 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근데 도브는요, 이 비누화 과정을 안 거쳐요. 그게 달라요. 샴푸처럼 그 세정 성분들을 그냥 배합해서요, 고체로 딱 굳힌 거예요. 고체로요? 네, 그래서 이걸 고형 세정제, 영어로는 신댓바라고 부르는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겉모습은 비누 같지만 내용물은 사실상 고체 샴푸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다른 비누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와, 고체 샴푸라니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세정 성분, 그것도 다르겠군요. 샴푸 광고 같은 거 보면 설페이트 프리 이런 말들 하잖아요. 오, 정확히 보셨네요. 네, 그 세종 제품의 핵심이 바로 계면 활성제인데요.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해서 때를 빼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걸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설페이트 계열하고 비설페이트 계열.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쉽게 말하면 설페이트 계열은 세정력이 아주 강력해요. 거품도 잘 나고요. 근데 그만큼 좀 두피 자극도 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 좀 민감하거나 건조한 두피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일반 샴푸, 특히 좀 저렴한 제품들에 자주 쓰이고요. 그럼 도브는요? 반면에 도브는 주로 비설페이트 계열의 순한 계면 활성제를 사용해요. 상대적으로 자극이 훨씬 덜하죠. 그러니까 도브 쓰고 가렵거나 따가운 게 줄었어요 하는 후기들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성분 자체가 더 순하니까요. 와, 그럼 진짜 그냥 도브 쓰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하다면 말이죠?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도브는 순한 대신에요, 보습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두피의 유분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오히려요. 네, 그래서 머리가 더 빨리 기름지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모공을 막아서 뾰루지 같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지성두피이신 분들은 좀 주의해야 하죠.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와, 그럼 뭘 먼저 써봐야 할까요? 순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순서를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중에 나와 있는 비설페이트 샴푸 중에서 세정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자극이 덜한 제품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걸 써봤는데도 나는 좀 두피가 예민하다, 자극적이다 싶으면 그때 이제 대안으로 도브 비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도브가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드물지만 도브마저도 자극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가장 순한 정말 애기들이 쓰는 베이비 샴푸를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도브는 민감성 두피에는 분명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특히 지성 두피를 가진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내 두피 타입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진짜 가장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샴푸나 이런 세정제를 바꾸는 것만으로 정말 탈모가 멈추거나 좋아질 수 있나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샴푸는요,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들 있잖아요. 뭐 유전적인 거, 호르몬 변화,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다. 네, 샴푸의 진짜 역할은 두피 환경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자극을 줄여서요. 모발이 자라는 땅, 그러니까 모근이 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리 도구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샴푸 하나 바꿨다고 갑자기 막 머리가 새로 나거나 탈모가 기적처럼 멈추는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두피 건강관리, 그리고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샴푸만으로 탈모가 완치된다? 이건 좀 과장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샴푸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두피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 딱 거기까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그래도 나 도부 비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브는 그 펌프형 액체 샴푸가 아니잖아요. 고체니까. 그래서 비누 자체를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직접 대고 막 문지르는 분들이 계세요. 거품 내려고. 네, 그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아, 그런데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리적인 마찰 때문에 두피 각질층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그 비누 조각이 모공 사이에 끼어서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손에서 먼저 충분히 거품을 내세요. 풍성하게. 그 다음에 그 거품을 이용해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감는 겁니다. 그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서 사용하기. 자, 오늘 도부 비누와 탈모 관리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 정말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도부는 일반 비누랑은 다른 순한 고용 세정제가 맞다. 하지만 보습력이 높아서 모든 두피 타입에 맞는 만능템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샴푸는 탈모 치료제가 아니라 두피 환경을 관리하는 관리 도구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샴푸나 세정제를 고르실 때요. 그 화려한 광고 문구만 보지 마시고 제품 뒷면에 있는 그 작은 글씨들 있잖아요. 전성분표. 그걸 한번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엔 어떤 계면활성제가 쓰였구나. 이게 내 두피 타입에는 맞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 모든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두피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 관리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두피는 어떤 상태일까? 혹시 내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불편함의 신호는 없었을까? 오늘 얻으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두피에게 맞는 올바른 첫걸음이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